문재인 레벨업 들력 37.2님의 트윗입니다. 제가 자느라 못 봤던 상황인데 대통령 문재인 취임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인 결정문 낭문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쾅쾅쾅. 이상으로 2017년도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쾅쾅쾅. 이어서 당선증을 교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거 제가 TV는 못 봤거든요. 자느라 이 장면을. 감동이에요. 그 선관위원 전원일치라고 하는 게 웃겨서 그래요. 네. 네. 그게 네. 주디는 뭔데? 하긴 지들이 전원일치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도 미소를 짓게 합니다. 핸드 모바일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시간 만에 박근혜 4년분 이상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합참의장이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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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사저에서. 네. 네. 그게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군통수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임명장을 받기 전에 당선증을 받기 전에 그래서 군통수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인수받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전화를 시작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박근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소통을 했다. 그런 의미의 트윗이죠. 텐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찡찡이, 2위는 마루, 문재인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벌 맞는 말 아닙니까? 3위가 김정숙 네. 여사 아닐까요? 아, 0143님의 트윗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5월 10일이군.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50 총선거로부터 꼭 69년 만에 다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2%인가요? 1%인가요? 1. 네. 저는 41.6이 되기 바랬거든요. 416. 네. 이왕 네. 하는 거 박근혜 탄핵 과정이 다 숫자로 만들어진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박근혜 당선도 51.63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온갖 음모론이 시작됐고요. 근데 41.6이었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캐로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는 칭호 붙는 게 이렇게 울컥할 일이었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TV를 틀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어디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프레지던트 문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친숙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그냥 좋아요. 하루 종일 그냥 싱글벙글 그냥 날씨도 좋고 듣기도 좋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더 스틸리안 앤 강철비라는 분이 문재인 보려면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 했는데 TV로 보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뭐잖아 이제 뭐 네, 길에서도 볼 수 이제 있는데요. 매일 봐야죠 이제는. 네. 광화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 가는 길 일부러 광화문 광장으로 가셨다고 함. 방송들 역사에 처음이고 지금 모든 게 처음이래. 천천히 가시면서 시민들께 손 흔들어 주는 것도 예전에는 동원을 하는데 시민들 자발적 모습이라고 광화문 대통령 실현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야당들 찾아가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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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그 3시간만 했던 소통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보니까 취임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 악수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국회 앞마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네, 일반인들 연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손도 흔들어 주고 또 가깝게는 다 악수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국회를 빠져나와서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예. 마포대교를 타고 가잖아요. 네. 좌회전에서 예. 서강대교 가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우회전해서 마포대교 됐죠. 예.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저기 광화문까지 올라갑니다. 서대문 지나서. 예. 네. 광화문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손 흔들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광화문 지나가지고 청와대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손 흔들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랑 다 일일이 약수하고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청와대. 집무실 바로 밑에 있는 문까지 들어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건 나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까지는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 쫓아가고요.
빨간 카펫 깔려 있는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는 출입 금지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1층에서만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바로 한 게 황교안 만난 겁니다. 예, 오찬. 예. 황교안이 오래 기다렸죠. 네. 뉴파이어 이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 바로 해고하지 한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 국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각을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추천한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날로 파이어죠. 어제까지만 해도 권한대행했던 사람이 황교안이 밥상 앞에 놓고 한참 기다렸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네, 지금 뭐 예정이 맞아요. 없던 그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참 밥이 다 기다렸네.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기다려야지. 그러죠. 네. 황교안의 생존력은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사 재청권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통과돼야 되는 게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네. 또 국무회의를 열긴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예. 황교안을 당분간은 앉혀놓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 예상은 한 달 정도 같이 통과할 거라고 하는데요. 황교안이 어제 그랬어요. 도울 거 있으면 덮고.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황교안이 정말로 그런 걸 바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행사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정을 그 인사재청해줘. 그러면 황교안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대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내 앞에 사람이 가수 뺨치게 잘 불러 제껴서 100 맞아불고 그러면 뒷사람은 거의 의욕상실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국 민정수석이면 내 앞에 3명 연달아 가수 3명이 노래 부른 것이냐 마찬가지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인사를 발표하실 때 보통 네, 대변인을 먼저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와서 이러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이렇게 바뀌었고 실제로 정권을 막 잡으면 제일 먼저 임명하는 자리가 대변인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제일 먼저 윤창중이 임명됐었죠. 예, 예. 최순실 뉴스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선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것. 요건데 최순실 뉴스봇이 말하니까 되게 웃기고요.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세 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나는 빠져줄게요 하고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국무총리나 국정원장 비서실장 후보자들이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보면서 질의응답. 예.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실감했던 장면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180도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바뀌고 있구나, 바뀌었구나를. 네, 그리고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분들의 외모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게 연두부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특히 경호원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이랍니다. 유유 존잘 증세 없는 복지 잘생긴 왁구가 이룹니다. 아이고야. 인물들이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남성을 보는 그 기준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원래는 은밀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 그 동선이 워낙 이 시민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들켜버렸죠. 잘생겼다는 걸. 광화문 광장 유세 마지막 유세 날 제가 갔었는데요. 예. 경호원이 빛이 나요. 정말로 남자인 내가 보는데도 경호원이 지나가는데 정말 잘생기고 조심하십시오. 네. 네. 최소한 혐오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모를 그래도 꽤 보는 편의 직업군이에요. 자, 윤가피님의 트윗인데요. 민정수석의 검찰을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문재인이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10년을 파도 미담이나 첨화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필요 없다. 조국 같은 원칙주의자면 딱 좋다. 이 인사는 메시지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딱히 정치권 인사들도 아니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밑도 끝도 없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정수석의 이미지가 지금 우병우에 꽂혀 있어가지고 네. 꽂혀 있는 우병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민정수석은 언론의 이름이 누군지도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역대 민정수석 하면 뭐 떠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내 국정원처럼 뭔가 이렇게 음지에서 일을 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조국 교수의 평상시 지론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지론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있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사를 내정하잖아요. 그것도 첫 누구누구를 내정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럴 때 그게 모든 게 다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조국이 평상시 때 트위터 같은 데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식의 쓰임새를 받을지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검찰 출신들이 주로 이제 민정수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정이기도 해서 그쪽을 개혁하기에는 뭔가 그 인맥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예. 거예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김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외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성토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조국 교수님을 국회에서 몇 번을 뵀거든요. 무슨 뭐 토론회라든지 이제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스터디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점이 많으면 단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없는 뭔가 이상한 인간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생물을 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가까워질 수 없다. 저렇게 단점이 하나도 없고 사진빨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고. 저는 그 디스패치에 요구합니다. 조국 교수를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단점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 뭔가 있을 겁니다. 뭐 집에 가서 뭐 강아지를 때린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청와대의 모습은 그거예요. 오늘 나온 메시지들에 의하면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답니다.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비서실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이에요. 51살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가 70대 중반입니다. 거의 25년 차이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서실장이 김기춘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검찰청장도 하고. 그러면은 청와대가 내각을 눌러버려요. 아우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이면은 장관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눈치만 보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젊어요. 50대 초반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노무현 대통령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 각종 비서관들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하던 거 보이죠. 그런 청와대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토론이 중심이 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다른 거 봤는데 아까 그 청와대 본관 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청와대 이제 차를 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본관 앞에 직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악수를 하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일부 직원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같이 근무를 거기서 예, 꽤 오래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박근혜도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밑에서 있던 그 청와대를 자기 집인 양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한 5년 동안 있던 청와대를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김정숙 여사는 그쪽은 안 가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정수석으로 있거나 비서실장이 있을 때 보니까 그 표정들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 딱 그거였어요. 그런 거였었고요. 내 집에 온 거. 김정숙 여사는 여기가 긴장했어요. 청와대야 이렇게 그런 표정이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요. 네. 김홍걸님의 트윗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난 20년간 정부 요직 인사를 지켜봤지만 오늘만큼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조국 수석님을 믿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그리고 좀 걱정을 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숙면을 하고 싶은 별얀비라는 분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언론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마주해야 한다. 1의 공을 100으로 키워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이 아닌 1의 실을 100으로 부풀려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언론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어용 언론인,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잖아요. 트위터에도 그러니까 어용 시민, 나는 오늘부터 어용 시민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어용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부터 우리 어용이 된 거네요. 그렇죠. 어영 방송입니다. 원래 인간이 좀 편협할 때 더 자유로워진다고 예, 억지로 이렇게 좀 균형 잡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예. 이야기를 가끔씩 했던 적이 있어요. 정권이 힘을 갖기 전에 미리 그들을 기득권으로 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밀어주고 나서 그래도 정말 막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비판부터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트위터에서 주요 이슈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은 휩싸인 검찰이었어요. 휩싸인 검찰. 거기 완성해 보세요. 그 문맥 하나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는데 휩싸인 검찰이었습니다. 앞에나 뒤에 문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의해 멘붕에 휩싸인 검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시네요. 아니.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이런 건데요. 충격이구나. 조국 교수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사.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혁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게 조국 교수의 평상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론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충격 휩싸였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네.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심한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줄 수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대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 교수 건 그렇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에서 하나의 뜻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검찰 애들은 끝나는 거죠. 정치 검찰은 없어지게 되는 지금 거죠.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니까요. 네.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들을 봐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예.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사실 법무부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자체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 고난도 나누고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조국 교수 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건, 그 다음에 검찰총장 건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우병우 라인은 전체가 다 옷을 벗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조국 교수가 저는 정치권에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선출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조국 교수 하면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뭐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5년 전에 기억나는데 강남역에서 조국 교수가 선거운동하고 막 토크하고 차 위에서 그랬던 전 기억도 나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도 폴리페시어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조국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고요. 우병우와 조국 어떤 대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 전임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조국 교수 전임이요? 예, 우병우 아니었어요? 최재경이죠. 맞다. 잠깐 중간에 낑기네. 너무 짧게 낑기네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자,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에서 레아퐁님의 트윗입니다. 이 영어로 나와 있는 트윗을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콩글리시를 읽겠습니다. Moon is the name. Moon only reflects the light of the sun. 그래서 달이 이름이야?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잖아. 외국에 해외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트윗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한국 트위터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But it is the only hope when the world is dark.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그런 건 좀 희상님한테 넘기면 안 돼요. 너무 투박하잖아. 이거 독일어 그런가? 들어서 독일어. 독일어 같아요. 그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은데요, 왜? 하지만 세상이 어두울 때 그건 유일한 희망이지. 이렇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 앞에다가 이거 좀 철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도라는 분이 외국인들에게 문재인 당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참 어려울 것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야? 하고 물으면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한 여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어느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을 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땡땡땡 하면 외국인들이 응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 역사 네. 이거는 거의 학술 자료예요. 대하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짧고
그래도 드라마 한 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죠, 스토리가. 네.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선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또 트위터 한번 쏟아볼게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진영 간 단일화 없이 선거한 경우도 사실상 최초라고 예, 해요. 맞습니다. 예. 41%밖에 안 되는 득표지만 역대 가장 이의와의 표차가 많이 난. 예.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 뭐 전두환 이전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 예, 그건 민주화 의미 이후에. 없죠. 예.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지만 이의하고 격차가 지금 현재 557만 예, 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과반이 넘나 안 넘느냐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은 분명히 됐죠. 예, 이번 대선에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자가 몇 명이었죠? 13명. 13명이었잖아요. 예. 그 끝까지 간 후보자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5명만 얘기하잖아요. 5자 구도에서 41.1%라고 얘기하거든요. 13자 구도에서 41.1%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13자 구도. 13자 구도. 13자 구도죠. 5자 구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구도가 될 수 없죠. 문재인은 3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헐. 맞는 말 아닙니까? 3위가 김정숙 여사 아닐까요? 아, 0143님의 트윗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5월 10일이군.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50 총선거로부터 꼭 69년 만에 다시 민주적 정권 개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2%인가요? 1%인가요? 1%. 네. 저는 41.6이 되길 바랬거든요. 416. 이왕 네. 하는 거 박근혜 탄핵 과정이 다 숫자로 만들어진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박근혜 당선도 51.63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온갖 음모론이 시작됐고요. 근데 41.6이었다고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캐로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는 칭호 붙는 게 이렇게 울컥할 일이었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TV를 틀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어디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프레지던트 문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친숙하고 뿌듯하고 기분이 그냥 좋아요. 하루 종일 그냥 싱글벙글 그냥 날씨도 좋고 듣기도 좋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더 스틸리안 앤 강철비라는 분이 문재인 보려면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봐야 했는데 TV로 근데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청와대. 집무실 바로 밑에 있는 문까지 들어가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건 나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걸 처음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까지는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 쫓아가고요. 빨간 카펫 깔려 있는데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는 출입 금지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1층에서 막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분이 올라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끝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바로 한 게 황교안 만난 겁니다. 예, 오찬. 예. 황교안이 오래 기다렸죠. 네. 뉴파이어 이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바로 해고하지 한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 국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각을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추천한 국무총리 지명자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인사청문회가 통과돼서 임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날로 파이어죠. 어제까지만 해도 권한대행했던 사람이 황교안이 밥상 앞에 놓고 한참 기다렸다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네, 지금 뭐 예정이 맞아요. 없던 그 사람들과 악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참 밥이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기다려야지. 그러죠. 네. 황교안의 생존력은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 재청권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가 통과돼야 되는 게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네. 또 국무회의를 열긴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예. 황교안을 당분간은 앉혀놓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 예상은 한 달 정도 같이 통과할 거라고 하는데요. 황교안이 어제 그랬어요. 더울 거 있으면 덥고 그게 이제 그거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해줬어요. 뭐잖아 이제 뭐 네, 길에서도 볼 수 이제 있는데요. 매일 봐야죠 이제는. 네. 광화문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청와대 가는 길 일부러 광화문 광장으로 가셨다고 함. 방송들 역사에 처음이고 지금 모든 게 처음이래. 천천히 가시면서 시민들께 손 흔들어 주는 것도 예전에는 동원을 하는데 시민들 자발적 모습이라고 광화문 대통령 실현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야당들 찾아가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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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한 그 3시간만 했던 소통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팀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국회에서도 보니까 취임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다 악수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국회 앞마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네, 일반인들. 연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손도 흔들어 주고 또 가깝게 다 악수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국회를 빠져나와서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예. 마포대교를 타고 가잖아요. 네. 좌회전에서 예. 서강대교 가다가 순복음교회에서 우회전해서 마포대교 됐죠. 예.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저기 광화문까지 올라갑니다. 서대문 지나서. 예. 네. 광화문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손 흔들고요. 그래서 다시 그 광화문 지나가지고 청와대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손 흔들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랑 다 일일이 약수하고요. 근데 나는 거기까지 끝일 줄 알았거든요. 문재인 레벨업 들력 37.2님의 트윗입니다. 제가 자느라 못 봤던 상황인데 대통령 문재인 취임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선인 결정문 낭문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쾅쾅쾅. 이상으로 2017년도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쾅쾅쾅. 이어서 당선증을 교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요 제가 TV는 못 봤거든요. 자느라 요 장면을. 감동이에요. 그 선관위원 전원일치라고 하는 게 웃겨서 그래요. 네. 아, 그게 예. 주디를 뭔데? 하긴 지들이 전원일치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네. 저는 이것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도 미소를 짓게 합니다. 핸드 모바일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시간 만에 박근혜 4년분 이상의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합참의장이었나요? 네, 예. 네. 네.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사저에서. 네. 네, 그게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군통수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임명장을 받기 전에 당선증을 받기 전에 그래서 군통수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인수받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전화를 시작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박근혜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소통을 했다. 그런 의미의 트윗이죠. 텐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가 찡찡이, 2위는 마루. 그렇죠. 그거요. 예, 예. 황교안이 정말로 그런 걸 바지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행사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명정을 그 인사제청해줘. 그러면 황교안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사대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내 앞에 사람이 가수 뺨치게 잘 불러 제껴서 100 맞아 불고 그러면 뒷사람은 거의 의욕상실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국 민정수석이면 내 앞에 3명 연달아 가수 3명이 노래 부른 것이냐 마찬가지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인사를 발표하실 때 보통 네, 대변인을 먼저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와서 이러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브리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이렇게 바뀌었고 실제로 정권을 막 잡으면 제일 먼저 임명하는 자리가 대변인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제일 먼저 윤창중이 임명됐었죠. 예, 예. 최순실 뉴스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인선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것. 요건데 최순실 뉴스봇이 말하니까 되게 웃기고요.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 이렇게 3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나는 빠져줄게요 하고 빠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